네 번째 영상입니다. 네 번째 영상은 의료에 대한 프롬프트입니다. 의료와 같은 경우는 이 분야와 관련된 전문가가 있는 분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챗GPT에서 알려주는 내용들은 반드시 참고용으로만 활용을 해야 됩니다. 챗GPT가 알려주는 내용을 확신하고 그대로 뭔가를 실천해서는 안 됩니다. 항상 의료와 관련된 내용들 또는 건강과 관련된 내용들은 반드시 전문가인 의사 또는 약사와 상의하여 결정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우선 질환별 치료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템플릿으로 작성을 했습니다. 나이와 성별 그리고 이제 질환명을 물어보죠. 물어보면 이렇게 페르소나와 역할을 지정했고 치료법을 알려달라고 합니다. 근데 그 치료법을 알려달라고 할 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치료법 방법을. 그것을 조건을 달아놓는 거죠. 구체적인 조건을. 치료법 중에서 일반적인 방법 또는 표준적인 방법도 알려주고 그 다음 약물에 의해서만 할 수 있는 치료 방법 또는 수술이 필요한 치료 방법, 서양의학이 아닌 한의학, 대체에 대한 방법도 알려주고 치료하고 난 다음에 예후에 대해서도 알려주고 그럼 이 같은 경우는 예방하기 위한 방법도 알려달라는 거죠. 그리고 이 외에도 이 질병에 대해서 지금 연구 중인 새로운 치료 방법도 알려달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형식을 제공하고 프롬프트를 챗GPT한테 요청하면 챗GPT는 이런 식으로 사용자 정보 입력을 요청하고 사용자가 정보를 입력하면 그거에 맞는 이렇게 구분하여서 치료법을 알려줄 겁니다. 의약품 정보도 마찬가지입니다. 템플릿 변수를 지정하고 주의사항을 집어넣고 템플릿 변수, 주의사항, 그리고 약사죠. 페르소나, 역할 조졌습니다. 그리고 의약품의 정보를 알려달라고 지시를 합니다. 그런데 조건에서 앞서 질병의 치료 방법을 구분지어서 조건을 지정해 줬듯이 여기서도 약물의 주성분, 효능, 사용 목적, 부작용, 복용 방법, 용량, 기타 등등 이러한 사항들을 조건에서 확실하게 지정을 해주면 이 조건에 맞춰서 챗GPT가 답변을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챗GPT가 이렇게 템플릿 변수를 물어보고 변수값을 사용자가 입력하면 거기에 맞춰서 조건에 맞는 결과물을 생성할 것입니다. 증상별 원인 추정 및 병원 추천. 이 프롬프트 같은 경우는 내가 어떤 증상이 있는데 사용자가 그 증상을 말해주면 챗GPT가 나름 예측을 하는 거죠. 추론하고 최종적으로 병원까지 추천해주는 그런 프롬프트입니다. 역시 템플릿으로 나이와 성별 그리고 병 또는 지병이 있는지 없는지 유무 그 다음 현재 증상까지를 템플릿으로 받는다는 거죠. 이게 이제 주의사항이고 가정의학과 전문의 이게 이제 페르소나입니다. 그리고 역할을 지정했습니다. 지시사항에서 예상되는 질병을 말해주고 치료하기 위한 진료과를 추천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챗GPT가 이렇게 물어보고 이렇게 사용자의 정보를 입력하면 챗GPT는 예상되는 질병과 진료과를 추천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상되는 질병을 추천했죠. 말했죠. 이렇게 말초신경병증일 수도 있고 척추 문제일 수도 있다. 추천 진료과는 말초신경병증 같은 경우는 신경과를 가야 되고 척추 같은 경우는 정형외과나 척추 전문 클리닉을 가라는 거지. 그래서 본인이 이제 답변을 보고 난 척추보다는 이쪽이 가깝다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사용자가 나는 말초신경병증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싶다. 그래서 대학병원급의 신경과 전문의로 페르소나를 바꿔서 다시 말초신경병증의 증상과 원인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고 알기 쉽게 설명해달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말초신경병증에 대해서 증상과 원인을 얘기해 줍니다. 챗GPT가. 그러면 사용자가 이 답변을 참고해서 말초신경병증에 대해서 보다 정밀하게 검사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종합병원이나 전문병원을 10개만 알려달라고 합니다. 이렇게 형식을 말해주는 거죠. 병원 이름, 전화번호, 주소까지. 그러면 챗GPT가 종합병원이나 전문병원을 10개를 알려줍니다. 이것도 역시 링크죠. 이 링크를 클릭하면 아마 서울 아산병원 홈페이지가 뜰 것입니다.
이번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